전체 인구의 90%가 힌두신을 믿는 나라. 그러나 석가가 태어났고 최초로 불교가 시작된 나라. 우리에게 네팔은 히말라야 은둔의 땅이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힌두와 불교를 믿는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부족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사람들. 네팔의 역사는 종교적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길고도 험한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소설가이자 화가인 김미진 씨에게 히말라야는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다. 이미 3번이나 다녀왔고 한 권의 기행문을 냈다. 그러나 히말라야만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졌고 또다시 기억이 선연해졌다. 칠 년 만에 다시 히말라야로 향한다. 드디어 구름 위로 히말라야의 영봉들이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산정은 눈에 쌓였건만 입춘 지나 어느덧 봄볕 완연해진 산기슭. Okay, look. Okay. 너야? 누구야? 예, 신기하지?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바이. 얘네 봐. 그지 말고 안 없다니까. 오케이.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선 히말라야의 바람과 들꽃 향기가 전해졌다. 늘 그랬었다. 가능하면 번잡한 대로를 벗어나 살가운 오솔길부터 걸어보자고. 그리하여 문득 눈앞에 펼쳐진 그림 같은 히말라야를 보고 싶었다. 와, 멋있다. 점점 더 히말라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뿌듯한 이 기분 아시겠죠? 저기 지금 살짝 보였다 사라진 지역에 안나푸르나 남봉이고 저기 지금 구름에 이제 꼭대기가 가리기 시작했는데 저게 바로 시바 신이 기거하는 마차푸체래요. 저기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제가 이 단푸스에 처음 온 게 99년이니까 벌써 8년 전이래요. 제가 소설 쓰다가 소설을 접고 여기 취재차 처음 오게 됐었는데 그때는 가을이었고 하늘이 아주 파랬어요. 지금보다 트레커들도 훨씬 많았고요. 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마차푸체레와 히말이 야광빛으로 한낮에 야광빛으로 환하게 이렇게 반짝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쳐주세요.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 남짓한 액수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지만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산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히말라야를 그저 산이 아닌 신들의 거처라 부른다.
마차 푸차레가 보이는 포카라를 출발해 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무려 10시간의 여행 끝에 하나의 도시를 만나게 된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다. 이른 아침, 사람들은 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꽃과 수천 개의 촛불로 치장된 이곳은 네팔 최대의 불교 사원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엄부나트.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마니차를 돌리며 들어가자 또 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불상을 앞에 놓고 힌두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겐제즈 강의 성수로 몸을 정화하고 촛불을 바치는 힌두 의식인 뿌자. 이들은 부처 역시 수많은 힌두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2000년) 된 사원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그 탑에는 진리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뜻의 물음표와 지혜를 의미하는 두 눈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네팔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왔던 것일까? 카투만두 옛 왕궁 더르바루 광장은 마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올리게 한다. 고색 창연한 건축물들엔 수백 년 세월이 쌓여 있고 힌두신 시바 부부는 장난스럽게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네팔의 역사는 카투만두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이 덜바루 광장이 바로 카투만두의 배꼽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차와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 한꺼번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풍깁니다. 네팔인 중 약 90%는 힌두교도. लड्डु छैन तिलको लड्डु छैन आयो भने दिन्छु अहिले 이들의 힌두 신에 대한 애정은 단지 신앙을 떠나 생활이 됐다. 그리하여 신은 수호신이자 친구고 또 한편의 동화같이 즐거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날 힌두의 신은 약 3,300만. 네팔 인구보다 많은 다양한 신들은 창조의 신 브라마를 비롯 비스누, 시버와 같은 대표적 신을 중심으로 온갖 종류의 동물까지를 망라한다. 카투만두 중심가에 있는 옛 왕궁. 이 왕궁의 상징은 재기발랄한 원숭이 신 하누만이다. 원숭이신 하누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현 네팔 샤 왕조의 본궁이었다. 이 고르카 복장 약간 비슷하게 돼요. 본디 인도로부터 건너온 힌두 부족이었던 샤 왕조는 250년 전 50개에 달했던 수많은 소왕국들을 정복,
네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힌두 왕국을 건설해냈다. 저기 보이는 저 초상화가 바로 네팔을 통일한 프리티비 나라얀 샤 그림인데요. 샤의 초상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샤 왕조를 다스렸던 왕들의 초상화가 여기 모두 걸려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걸려 있는 저 초상화는 13대 왕인 현 가넨드라 왕이죠. 그리고 여기 이것은 가넨드라 왕과 그의 부인인 왕비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 아래서 견고하기만 했던 마지막 힌두 왕국 네팔. 그런데 2001년 6월 왕궁에서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사건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디펜드라 왕세자. 하지만 그 역시 몇 시간 안에 목숨을 잃었고 뒤를 이어 그의 삼촌인 갸넨드라가 왕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네팔 왕국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일상이 돼버린 군중 시위. 존경받던 초대 국왕 프리티비 나라얀 샤의 동상은 갖가지 선전 현수막들로 빼곡하게 채워지고 말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आज 거죠? पचन्न चाहिँ पहिलोबाट आउने पोखरा अनि यो चाहिँ त्यो मान्छे जनाबेला भएको हो अनि त्यो शालिगमा चाहिँ यो शाहवंशीहरूको चाहिँ यो ना उ भनेर उसको चाहिँ त्यो के भन्छ त्यो अब मुकुण्डमा 왜 얼굴에 저 천을 씌워놨죠? त्यो अनुहार छोप्नुको कारण चाहिँ अब शाहवंश सकियो अन्त्य अन्त्य गरिदिने भनेर त्यसको मुकुट लगाइदिएको। राजतन्त्र यो आवश्यक छैन अब हामी कसैले मन पराएको छैन। हाम्रो राजतन्त्रको जरुरत छ भन्ने सम्झिन्छ कि छैन भन्ने सम्झिन्छ? चाहिन्छ। 이날 모인 군중은 20여만 명.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공산 반군 마오이스트들이다. 주로 하층민을 대변하고 나선 마오주의자들의 요구는 단호했다. 왕조를 폐지하고 공화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तरवारको बलमा एकजुट त बनाए तर उनको सोचाइ कुनै नेपाली जनतालाई हक अधिकार दिने सोचाइबाट त बनाइएको थिएन। राज्य विस्तार गर्ने महत्त्वाकांक्षा एउटा सामन्ती प्रतापी राजा हुने आकांक्षा बाहेक जनतालाई अधिकार दिने उद्देश्यले त उनले नेपाल एक बनाएका थिएन। 강력한 통치로 힌두 왕국을 유지했던 네팔. 그러나 계속된 민주화 시위와 폭동으로 13,000명의 희생자가 생기자 결국 왕은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한다. सिंहदरबारमा बस्ने गरी आह्वान। 지난해 국왕의 권력이양 성명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왕 탄핵과 국왕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When we say all that, so Nepal's concept as monarch, whatever they are, it's a very traditional society. They always looked upon the king as patron, as some protector, as a symbol of unity of diverse culture and ethnicity. Only thing is, but only thing that the present king failed to realize that in 21st century.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80km. 히말라야 마나술루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조그만 도시 고르카가 있다.
그 도시의 맨 꼭대기, 가파른 절벽 위에 유서 깊은 건축물. 이곳은 현 샤 왕조의 발상지인 고루카 옛 왕궁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절벽 위에 세워진 까닭에 성벽은 그 자체로 천연의 요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들도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So to save from the enemy, for the military purpose, especially we call them the guerrilla war technique, you know, by rolling the stone, big pebbles of stones to defeat the enemies. In the middle of the stores,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ods and goddesses. In the lower parts of the stores, we can see the erotic scenes there. 그들은 철저하게 힌두교로 무장돼 있었다. 처마에 새겨진 목조각들은 남방 인도의 탄드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이것은 그들이 남쪽 인도로부터 건너온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y were first of all they were known as Khans. They came from India, the Chittor, you know. After the Muslim invasion in the beginning of medieval period, after when they entered in Nepalese territory, and possible they were Khans, you know, and they came from Chittor of India. 그 주장대로라면 샤 왕실의 선조들은 인도 서북부 라자스탄에서 왔다. 이들은 14세기경 이슬람 세력의 침공을 피해 히말라야 산중 고루카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변방에서의 부족 생활 300년, 드디어 고루카 왕국의 영웅이 탄생된다. 그의 이름은 프리트비 나라연 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나라연 샤는 군대를 이끌고 산자락의 수많은 부족을 굴복시킨 다음 카투만두로 진격하기 시작한다. 당시 카투만두 계곡의 주역은 힌두교와 함께 불교 문화를 번영시켰던 말러 왕국. 그러나 소왕국으로 구성된 그들은 고루카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Attack on Kantipur was what to say very easy because at that time the people of Kathmandu was observing a festival which is called Indra Jatra. It falls in the month of August or September. So during the Indra Jatra festival, when all the people were engaged in festival, Prithvinarayan Shah made an attack, and without any big battle, Kathmandu came under his control.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한 채 무너진 말러 왕국의 소국 칸티푸르. 그로부터 한 달 후 파탄 왕국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박타푸르까지 고루카의 프리트비 나라연 샤의 손에 들어가고 만다. 그것은 인도에서 고루카로 이주한 지 300년, 프리트비 나라연 샤가 정권을 잡은 지 27년 만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샤 왕조에 굴복했던 말러 왕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파턴. 미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건축 예술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8개의 문화유산 중 대부분이 말러 왕조 시대에 건축된 것. 크리슈너 성원은 네팔이 자랑하는 석조 건축의 최대 걸작이다.
그러나 말러 왕국에서 힌두 신앙만큼이나 번성했던 또 하나의 종교가 있었다. 바로 불교였다. 12세기에 건립된 골든 템플.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는 마니차는 티베트 불교가 갖는 독특함이다. आमा साहब चाहिँ यहीँ बस्नुहुने अब यहाँको गुरुजी हुनुहुन्छ कि यहाँ बस्छ कहिले उता आँखामा भुकम्प पनि जान्छ आँखामा भुकम्प पनि जान्छ फुल हजुर यो हाम्रो फुलमा यहाँ राख्यो भने 1 करोड जन्मको पाप कट्यो यो जब गरेकोले हार्टको पाप कट्यो हुन्छ अनि बुद्ध भगवान्ले यस्तो झोकेको पापले घमण्ड पाप कट्यो हुन्छ घमण्ड 이렇듯 말러 왕국에서 찬란하게 번성했던 불교 문화. 지금도 파탄에선 그런 불교 문화를 보존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3세기) 이래 즐겨 그렸던 탱화는 그러나 힌두 세력인 샤 왕조의 등장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런 탱화가 최근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यो शैली जुन मैले फलो गरेको शैली हो त्यो चाहिँ नेवार स्कुल हो हैन नेवार ट्रेडिसनको अनि त्यो चाहिँ किन त्यसलाई प्रिजर्भ गर्न किन खोजेको भने त्यो 12औं 13औं शताब्दीमा त्यस्तो विकास भइसके यस्तो राम्रो शैली छ त्यसलाई एकचोटि पुनः हामीले सबैले थाहा पाउने गरी यसमा लागौं भन्ने विचारले 탱화란 부처의 일대기나 법문에 나타난 가르침을 화폭위에 담아내는 것. 때문에 티끌 한 점, 시로라기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화폭위에 담긴 또 하나의 이상향인 것이다. 네팔의 불교가 전해진 건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 무렵. 그로부터 몽골계인 원주민 네와르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성해 가기 시작한다.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 도입된 네팔의 불교.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방불교와 관련성은 없는 것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네팔의 한 저명한 사학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ये वेनसेंग चाहिँ यो वेनसेंगको वर्णन यो वेनसेंगको यो वेनसेंगको वर्णन यो especially at the end of the 4th century or at the beginning of the 5th century the Buddhist monk Phayan who visited India and who visited the birthplace of Buddha Lumini so he has some historical records in his travelogue you see. And after that, another Buddhist monk, Huyen Sang, he also visited Lumini, and he also have some accounts about Nepal, you see. 1600년 전
중국의 구법승 법현은 어떻게 이 머나먼 히말라야를 넘어왔을까? 당시 인도와 중국의 교통로는 티벳과 네팔을 경유하는 직항로 대신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파미르 공원을 넘는 이른바 비단길이 거의 유일했다. 지금의 티벳 공원에는 토번이라는 강한 나라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다. (7세기) 토번 왕국을 세우고 티벳 고원 일대에 세를 과시했던 송첸 캄포. 그의 요구로 네팔은 639년 브리쿠티 공주를 시집 보냈고 중국의 당태종 역시 641년 문성 공주를 출가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히말라야 설원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당나라와 네팔. 이때 열리게 된 길이 장안, 라사, 카트만두, 인도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불교 전파로다. 이 직항로는 문성공주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고 중원의 구법승과 사절들이 이 길을 통해 오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나라 사신이었던 왕현책. And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of the Wang Wenjue, the area of the palace, royal palace of Narendra Deva, occupy 200 chao. That is a Chinese measurement. That is upper story, upper part, can afford 10,000 men. There are 3 departments and it has 7 stories each. There are so many numerous marvelous idols, sculptures decorated in the buildings. On the 4 corners of that building, the water spouts of the copper, you see, the flowing water. 그런데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7세기 말 당나라의 학승 의정법사가 써내려간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 여기엔 아리아 발마, 해업법사, 현태법사, 그리고 현각법사를 비롯한 총 7명의 신라승들이 당시 인도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기엔 신라 구법승 현태법사의 네팔 경유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까지 빼놓지 않았다. 이역만리 신라에서 중국, 티벳, 그리고 히말라야를 지나는 거친 행로도 한 구도승의 진리 추구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일까? 과거 신라의 구법승이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바삐 걸어갔을 길. 그 길에서 1300년 후 같은 길을 가는 한 스님을 만났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왕자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누리셨던 세속적인 어떤 욕망, 일컬어서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모든 모든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어떤 떨쳐버리시고 나온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어떤 출가라는 말로서.
이 연못이 새로 복원된 건가요? 옛날 모습은 아니겠죠? 예. 네팔 남부에 자리한 석가모니의 탄생지 룸비니 동산. 이런 그 시타르타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유적지를 이렇게 그 연못의 형태로 크게 복원한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 카필라국의 왕비 마야 대비가 해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석가를 낳았다는 유서 깊은 곳이다. 부처님께서 어떤 그 도를 이루실 때 보리수 하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다는 것으로서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보리수는 정확한 추정은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대략 3,500여 년 경에 어떤 그런 3,500여 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리수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석가는 카필라국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으나 29살의 출가, 6년간의 긴 수행을 계속한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얻고 불법을 설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법승들이 한창 오가던 6, 7세기 불교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해초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번성했던 룸비니의 승원들은 계속되는 이슬람의 침략과 힌두 교도들의 무관심 속에 폐허화된 상태로 잊혀져 갔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곤 부처의 탄생지임을 알려주는 아쇼카 석주. 저 위에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양인데 이 아쇼카 석주 이곳은 부처님이 이 룸비니에서 바로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바로 건축물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곳을 참배했던 아쇼카는 기념으로 석비를 세우고 주민들의 세금을 8분의 1로 감면해 주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네팔에서 태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파한 지 2500년. 도대체 신라의 사문들은 영혼의 그리움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히말라야 설산을 제 집처럼 넘나들었을까. 또다시 히말라야로 되돌아왔고 한 명의 할아버지를 만났다. 이곳 담푸스 산자락에서 태어나 늘 히말라야를 보며 살았다는 할아버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고 손사래부터 친다. 도대체 이 남루한 행색을 어디에 쓸 거냐는 투다.
아들 셋 모두 대처로 보낸 뒤 할머니와 단둘뿐이라는 할아버지의 소박한 집. 사진 찍으시는지 아는가? 예. 와, 할머니 되게 멋쟁이에요. 이거 다 누가 사줬어요? 아마 순도 내려오는 발사에 कसरी दिनुभयो? सुनहरू धेरै लाउनु भएछ रे कान्छो छोराले कान्छो छोराले माग्ने आदुलका साजुत्ताम्दा बुवाले होइन होइन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 아니랍니다. सबै कान्छो छोराले हो बुढो त मन परेर मात्र आएको. पुण्य 지금 막내 아들 어디 있어요? 막내 아들 अहिले कान्छो छोरा कहाँ हुनुहुन्छ? युके UKमा. 아들 셋은 모두 해외에, 그것도 용병으로 나가 있었다. 막내는 싱가포르에, 둘째는 인도에. 인도 용병이었던 큰아들은 제대했지만 객지에 살고 있다. 이거 뭐예요? What is 뭐 this? 끼워줘? 안스. My. 이거 어디서 났어요? कहिलेको कहिलेको बन्दुक भयो? 25 years 이거가 무슨 총이에요? 어디서 났어요? कहाँबाट ल्याउनुभएको भयो बन्दुक? 런던बाट. 할아버지도 용병 출신이라 했다. 2차 대전 당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웠다고 한다. 당시 나이 20대 초반.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을 선연하게 기억한다. हामी यहाँ कहिले 5-6 दिन पनि खाइन लडेको लडेक रासन छैन कहिले चाहिँ इन्डोनेसियातिर कता कतै बहुत दुःख थियो कहिले त 100-150 मर्थ्यो 이 첩첩산중, 향기로운 봄꽃과 바람과 새들밖에 없는 산골 사람들이 왜 전쟁에 나서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역사의 여백. 어쩌면 숱한 전쟁의 피비린내와 함께 네팔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 묻혔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어김없이 마차푸 차례가 제 모습을 드러내듯 할아버지 내외 역시 자신들의 신을 위해 아침 예배를 준비한다. 정갈하게 길러온 물과 버터유를 이용해 만들어낸 등잔을 앞에 두고 매일 아침 저녁 반복하는 이것은 뿌자라 불리는 전통 힌두 의식. 두 내외의 소원은 한결같았다. 용병으로 떠난 자식들의 안위를 신께 의탁하는 것. 다음 날 오후 찾아간 곳은 구루카 용병 사무실.
사무실 벽은 각 전쟁터를 누비며 무공을 세웠던 옛 용병 사진들로 채워져 있다. All the time, there's always been a difference. In 97, there was a very big armed force cut down in the whole British Army. During that time, we were cut down from 12,000 to what is now 3,500. So at the moment in the British Army, there are 3,000, around 500. 네팔의 용병은 네팔 근대사의 산물이다. 19세기 초 영국은 네팔 왕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네팔 왕국의 군대인 구르카 군인들의 강인함에 매료돼 이들을 용병으로 모집했다. 이후 네팔 청년들은 1, 2차 세계대전 등 수많은 전쟁에 용병으로 투입됐다. दुश्मनलाई मार्ने काम गर्नुपर्छ तर त्यही भएर त्यस्तो कुराहरू हाम्रो स्थितिमा छ अगाडि हामी लड्नु अगाडि फ्रन्टमा गयो भने सकेसम्म मार्ने नत्र भने नमार्दैसम्म दुश्मन आयो भनेर भाग्ने फर्केर आउने गर्दैन सकेसम्म खतम पारिरहँ 히말라야에서 길러진 특유의 폐활량과 사냥 기술은 전쟁에 그대로 활용됐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전통칼 쿠쿠리만 있으면 임무를 수행했다. 네팔에 들어온 지 벌써 보름째.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들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사람과 고색 창연한 건축물과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힌두 신상. 네팔에서 꼭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신이 또 하나 있다. 살아있는 여신, 바로 쿠마리다. 한 번이라도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연일 관광객들이 모여들지만 쿠마리는 종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신 탈레주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쿠마리는 여러 심사를 거쳐 가장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어린 소녀 중에서 간택된다. 때문에 힌두에서 오염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1년 중 축제 기간에 맞춰 단 3일을 제외하고는 외출할 수 없다는 쿠마리. 이렇듯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생리와 함께 은퇴하면 오염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결혼조차 할 수 없는 게 오랜 관례였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쿠마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 84년부터 7년간 쿠마리 생활을 했다는 라시밀라. 안녕하세요. 이게 어렸을 때 쿠마리 여신이었네요. 그죠? 와우.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녀는 지금도 당시에 화려했던 생활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Also, you must be very proud of yourself. You know? Yes. I live two lives.
and normal life and Goddess life. I'm so happy to get a chance to live both life. Both life. 네 남매 중 셋째였던 라시밀라 씨는 4살이 되던 해 쿠마리에 간택됐고 모든 힌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행사가 열릴 때면 심지어 국왕까지도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त्यसबेला खुसी पनि लागेको थियो होइन दुःख पनि लागेको थियो खुसी किन लाग्यो भने आफ्नो फ्यामिलीमा अब परिवारमा जोइन हुन लाग्छ होइन आफ्नो घर जान लाग्छ त्यसैले खुसी लागेको थियो दुःख किन लागेको थियो अब गडेसको लाइफ होइन कुमारी घर छाड्नु मन परेकोले दुःख लागेको थियो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라시밀라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흔들리고 있는 힌두 왕국 네팔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여정의 막바지, 힌두교의 성지 파시퍼티나트 사원을 찾았다. 겐지스강의 상류인 이곳엔 오늘도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음을 영원한 자유로 가는 관문이라 여기며 성지인 이곳에서 현세의 업과 작별을 구한다.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는 지상의 마지막 힌두 왕국 네팔. 히말라야 대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유지되어 온 마지막 힌두 왕국은 이제 생과 사 그 마지막 기로에서 역사적 선택을 앞두고 있다. Lazo